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약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학이라 그랬습니다. 기운학. 기는 음기가 있고 양기가 있습니다.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음양의 조화는 뭡니까? 음이라고 하는 건 치밀하고 꼼꼼하고 세심하고 신중하고, 양이라고 하는 건 활동적인 겁니다. 강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에요. 그런 음과 양이 조화가 되면, 안정이 되면 기운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음과 양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양은 뭐냐? 적극적인 것이 있는 반면에 너무 지나친 과잉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과잉, 과욕, 과로, 이렇게 뭐가 지나치게 흐르기 쉽습니다. 음은 지나치게 폐쇄적, 부정적, 소극적으로 그 기운작용이 흐르기 쉽습니다. 그 음양의 조화가 불안정하면 나쁜 기운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나쁜 작용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귀신, 장난질하고 방해하는 그 귀신과 같은 기운작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양이 너무 많으면 역기능적이고 음이 너무 많으면 역기능적이 되는 겁니다. 그 음과 양이 조화가 잘 되어 있는 사주가 바로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육친을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관직, 여자에게는 남자, 여자가 관이 너무 많다, 여자가 관이 없다, 그러면 관에 대한 불안정하다 이겁니다. 불안정하다 이거예요. 남자 관계가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관이 너무 많으면 남자 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든지, 남자를 보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남자와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상대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들어주고 분위기에 맞춰나가는 그런 사교적인 것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가 죄가 너무 없다. 죄는 뭡니까?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돈으로 봅니다. 돈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성은 교제에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자한테 인기를 얻고 여자를 평안하게 해주고 여자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부자가 되는 사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를 피곤하게 하고 여자를 불편하게 하고 여자를 잘 다룰 줄 모르는 남자는 재물 관리가 문제가 있는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주팔자에 재가 없는 사람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팔자에는 돈이 없더라도 운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운에서 10년 동안에 2년은 돈이 들어오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와요. 뭐 복권이 된다든지 뭐 의회의 행재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지만 그 돈이 재가 없는 사람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쉽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의 운세를 볼 때는 한란조습을 봅니다. 조후용신으로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목화가 많은 사주냐 금수가 많은 사주냐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목화가 많으면 금수가 들어올 때 운이 좋다고 보고 금수가 좀 많을 때는 월에 태어난 사람은 목화가 운이 좋다고 분석을 합니다. 운세만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육친도 마찬가지예요. 관이라고 하는 공직, 남자운도 음양의 조화가 잘 될 때가 남자운이 좋고 명예운이 좋은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나무가 관인데 지나치게 물이 많다, 금이 많다, 그럼 관운이 없는 거예요. 남자운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이 많더라도 토가 들어온다, 또 금이 많은데 나무가 또 들어온다, 이렇게 음양의 조화를 맞춰주는 육친이 들어올 때 관운이 좋아지고 재물운이 좋아지고
교육운이 좋아지는 그런 이치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무하고 기, 가벌은 목이요, 병정은 화고, 무기는 토고, 경신은 금이고, 임계는 수입니다. 무기는 중앙에 와 있습니다. 중앙. 근데 무기의 특징은 뭐냐? 합은 있어도 충이 없어요. 충이 없어요. 갑과 가벌, 병정, 경신, 임계는 충이 있는데 이건 충이 없어요. 그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남하고 대립하고 반목하는 그런 기운이 안정감을 위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진술 무토의 지지에 술과 진과 충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호대살 괴광사는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 진술 충미에 다 있습니다. 임진 임술 경진 경술 개축 을축 을미 전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진술 충미는 뭐냐? 대립 반목 경쟁 관계에서 대립 속에서 경쟁 관계에서 투쟁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요 특징이 강해요. 사주를 풀 때 진술 충미를 잘 봐야 사주를 잘 봅니다. 우리가 대운에서 신유술로 흘러갑니다. 신과 유가. 그럼 목화가 많은 사람이 신이 들어오면 좋고 유가 들어오면 좋아요. 목화가 많은 사람이. 근데 술이 들어오면 인이 있으면 불로 바뀌어버려요. 그 금이 들어와 잘 나가다가 술이 들어왔을 때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이래서 진술 충미가 대운을 살필 때 문제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는 뭐냐? 금을 생해줍니다. 금. 토생금이, 금이 바로 돈이에요. 그러니까 무, 토, 기, 토 이래 있는 사람이 금을 시킨 상관으로 있다. 부자사주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 토에 화가 있다. 그건 교육과 사주예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화살도. 그 다음에 토국수.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건 여자고 여자가 안정감이에요. 호래비 3년에 이가 스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스말이에요. 가정에는 뭐냐? 여자가 있어야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여자가 있어야. 호래비는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으면 뭐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 요새 이제 우리가 시대가 많이 변해서 돈이 많은 총각들은 장계를 안 가요. 왜 그러냐? 결혼하면 이혼하게 되면 재산이 절반 날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너무 돈이 많은 남자 총각은 장계를 안 가고 이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직장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물주는 뭐냐? 공평해요. 제가 역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 하나님이 있고 부처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몸속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영과 마음이 있어요. 영과 마음이 뭐냐? 말하는 대로 표정대로 움직이고 기운작용을 하는 거예요. 표정이 밝으면 밝은 운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두운 그늘진 표정을 가지면 영이 어두운 그늘진 일을 가져오도록끔 지켜주질 못해요. 왜냐? 그때는 귀신이 껴들기 때문에. 귀신을 인정해야 돼요. 나쁜 기운이. 우리 몸에 뭐냐? 수호신과 같은 영도 있지만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귀신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70%입니다. 70%. 우리가 욕심을 갖잖아요. 우리가 자만심을 갖잖아요. 게으르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반항심을 갖잖아요. 귀신이 딱 붙어버려요. 영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해요. 영은 한탄만 하는 거예요. 그게 불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뭐가 지배하느냐? 오장이 지배하고 오장에서 뭐가 나오냐?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 자만심이 많은 사람, 교만심이 많은 사람,
그거를 사주에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관이 있는 사람이 뜻을 세워서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노력하는 정성을 다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와 기에 태어난 사람이 사주에 타주에 금이 있으면 부자 사주. 그 다음에 요거 화가 있으면 교육가 사주. 그 다음에 수가 있으면 안정감 있는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목이 들어오면 뭐냐? 관직이에요. 관직. 관직 생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관직이 직장인이에요. 조직 생활이에요. 그 사주에 이런 게 있으면은 안정감을 갖고 이게 골고루 다 모든 게 목화 토금수가 있으면은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교양도 있고 두뇌가 명석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무기날에 태어난 사람이 금이 관직이다 이거예요. 금이. 근데 금이 이렇게 금이면 경이 금이 되는데 주변에 화가 많다 이거예요. 화가. 그럼 관운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언제 관운이 풀리느냐? 이 불의 기운을 꺼줘야 돼요. 그 수가 들어올 때 그러면 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운이 열리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요 토의 재물은 뭡니까? 금 아닙니까? 금. 지금과 같이 금이 너무 많을 때 또 금이 많다.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들어와 가지고 화급금 해주면은 금을 기후가 좋아되고 또 수가 들어오면은 대운과 세운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잘 감명하는 게 운명 감정의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무토날에 태어난 사람은 뭡니까? 진술, 충미, 굉장히 기운이 왕성한 겁니다. 이게 무토. 그 중앙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색격이에요. 과색격이라는 건 뭡니까? 씹고 씹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입에서 반추하듯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정감을 위주로 하니까 뭐를 우선시하느냐? 돈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느냐? 돈에다 둬요. 그 무진술이 있는 사람이 큰 부자들이 많아요. 여자도 사업가가 많아요. 그 돈은 벌지만 남자 교제에 관심이 적은 거예요. 기가 센 겁니다, 이것이.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기 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라고 하는 건 뭐냐? 좀 일반적으로 게을러요. 일반적으로 뭘 지원하려고 그래요. 그 조그마한 감각 하나가 뭡니까? 지방질이 많아지는 거예요. 걷는 걸 많이 걸어야 됩니다. 기토는 뭐냐? 전답지토지만 적응력이 좋고 두뇌가 명석해요. 마당발 같은 성질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임경변도 능하고 또 자기가 배운 능력을 표현하는 기술도 발달되어 있어요. 이게 기가. 그래서 무와 기토를 가지고 날에 태어난 사람이나 무와 기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무하고 기는 백호대살이 강하고 요 충미도 마찬가지예요. 기운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 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토지만은 옆에 신을 만나면 뭐가 됩니까? 수가 돼요. 술은 뭡니까? 인을 만나면 불이 돼요. 요건 묘를 만나면 나무가 돼요. 요건 유를 만나면 뭐가 됩니까? 금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거 진술충미는 타오행의 목화토금수에 뭘 만나는 예에서 기운이 바뀌는 오해의 성질을 잘 분석해서 조후용신, 식신육신에 대한 용신을 잘 살피는 것이 사주간명의 요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기 진술충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